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6월 3일 대선에선 중도 표심 잡기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최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 때까지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평이 나오는 터라 양측의 수싸움도 점점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 예비 후보는 출마 일성으로 경제 성장을 띄우며 중도층 구애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뒀죠. 국민의힘 쪽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도 출마 선언 이후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노총부터 찾으면서 보수색 덜기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양당 모두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거는 배경엔 무당층 표심을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가상 양자 대결 이 중에서도 무당층의 경우 이재명 예비 후보가 보수 진영 후보에 앞서는 경우는 김 전 장관과 붙었을 때가 유일했습니다. 우위를 고착화하느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느냐 기로 속 양진영 모두 중도 표심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게 된 겁니다. 8년 전 대선에서 이른바 어대문 분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안철수의 안풍 등의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진영 간 충돌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각 지지층을 소홀히 하지 않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대선 토대라고도 할 수 있는 진영 결집이 무너지면 수습하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탓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들어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 총결집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고 국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또 그래서 국회 구성원들의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에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 이재명 보수 통합을 기치로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 후보와의 연대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파 진영의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양진영 공이 중도층과 지지층 모두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만큼 절묘한 줄타기가 최대 과제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오는 6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오만이 횡행해 정치가 비정상이 되는데 자신마저 같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격려와 함께 향후 연대를 염두에 둔 입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집권을 막는 정권 재창출에 대장정해 오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성의 경선이 돼야 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지만 불출마만이 반성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이번 경선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당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희생과 결단에 숙연해진다며 오 시장이 대선 승리와 당의 재건을 위해 계속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의 지평을 넓혀갈 든든한 파트너로 생각한 오 시장의 결단에 존경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약자와의 동행 같은 가치들이 꼭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본다며 오 시장과 함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 전 지사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적 장소인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그간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를 출마 장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를 선출하기로 정했습니다.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 이춘석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원 주권 시대와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의 국민 참여 경선으로 경선 규칙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개월 전에 민주당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 110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모두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마무리됐지만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봉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바람을 김희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탄핵 찬반 집회는 과열됐고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까지 발생해 100명 가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극명하게 분열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극단적인 좌우로 나누어져서 국민들이 매일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민생마저 흔들리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은 상가 임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 애들이 살아가는 삶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답답하고 좀 안타깝죠. 이러면서 나라가 이제 계속 망가지는 꼴이 되니까 중심을 잡아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에서 더 우세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대학 캠퍼스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 서로를 비판하고 등 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외부인의 개입으로 갈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말은 많지만 들을 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많이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 적대적 대결이 시민들까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내몰았다는 분석 속에 이제는 탄핵 심판 결과를 수긍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면 승복하는 문화, 그리고 타협하는 문화,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서 그 문제 심각성을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들끼리 서로 좀 본보기로 같이 상생하고 타협하는 그런 변화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때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동안 깊어진 갈증의 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앞에 새로운 과제가 놓였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뒤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사저 인근과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그제 사저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 환영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는 인근 교대역에서 윤 어게인 행사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일대에서 헌재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며 탄핵 불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맞서 내란 완전 청산을 주장하는 촛불행동은 서울시청역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연 뒤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한덕수 총리 탄핵 등을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불거졌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떠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 향후 정치 행보를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과 수사가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장판사 출신 위현석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는 등 재판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위법 수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은 매주 1, 2회가량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인데 재판부의 촬영 불허로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과 별개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석방 뒤에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 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석 달 전 발언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지만 서면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질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을 보류하는 이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러나 석 달여 만에 이런 발언과 사실상 전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까지 지명한 겁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공석을 시급히 채워야 하는 이유로는 아직 소추도 안 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과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자제해야 한다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왜 지금은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서면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자 이른바 비상계엄 안가회동 4인방 가운데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계속 논란인데 한대행은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대 30일이 지날 경우 한대행은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비와 추가 붕괴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함과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하늘 높이 뻗어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서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대형 크레인이 사고를 수습하고 실종된 작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3시간여 만에 다행히 20대 굴착기 기사를 지하 30m 지점에서 극적으로 구조했지만 50대 작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간이 넓진 않잖아요. 이 붕괴된 장소에 있을 거니까 거길 벗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 현장 근처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던 탓에
지자체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때 아파트 주민 등 2,400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거기는 중단됐대요. 저희도 중단된다고 방송은 나왔거든요. 되게 놀랬죠. 예. 일부 지역의 주택과 상가는 물 공급도 끊기면서 급수차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 위험성에 노란 통제선이 쳐지면서 이곳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붕괴 사고로 영업을 쉬어야 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8차선이 무너지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이제 어저께도 취소하도록 하는데 많이 이제 고객분들에서 항의도 많이 받고. 붕괴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에서는 사고 직후 30여 분 만에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대피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 운동장에 균열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관계기관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있기 전날 공사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 사진을 YTN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천장에 길게 금이 가 있는 등 붕괴 징조가 명확했던 모습인데 당시 작업자들은 기둥이 휘어 있다며 다급하게 무전을 했던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치형 터널을 떠받치는 기둥 위쪽, 천장에 길게 균열이 나 있습니다. 천장과 기둥이 이어지는 부분도 심각하게 파손된 모습입니다. 길게 늘어선 기둥 중에선 심하게 휘어 있는 것들도 눈에 띕니다. 경기도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지기 15시간 전 공사 현장을 비추는 CCTV를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강한 나중에 기둥이 휘기 시작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담겼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자들은 사고가 나기 전날 밤 10시쯤 이 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기둥이 휘어지면서 쇳소리가 여러 차례 났고 기둥이 휘어있다라는 작업자의 무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사고 전날 작업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대피했고 공사장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붕괴 징조에도 다음날 기둥 보강 공사는 진행됐고 오후 3시 10분쯤 일부 작업자들이 붕괴 사고로 매몰됐습니다. 당시 보강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앞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의류점포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지하철 승강장에 있던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지하철 승강장에 연기가 유입되면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4호선 양방향 열차가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의류와 가까이 놓여있던 전기 스토브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구평동에 있는 금속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에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엔 서울 대치동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에 있던 4명이 대피했고 외벽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 간판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을 제외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대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해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신호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수입품에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정부가 또 달라진 관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이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는데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 칩 등 20가지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미국이 145% 상호 관세를 매긴 중국에서 아이폰 물량의 90%를 만듭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 가격이 3배 뛸 거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중국산 아이폰에도 상호 관세는 면제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40%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90일 뒤에는 베트남산 갤럭시 스마트폰도 미국에서 팔려면 46%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장비도 이번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의 제품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당장 큰 피해를 주거나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타격을 주는 걸림돌을 씌워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말고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추가할 예정이라 이번 관세 면제 조치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율 관세는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기 위한 수단인데요. 풍전등화 형국인 우리 제조업 일자리. 이미 내수부진으로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1,000여 명을 고용한 한국GM. 지난해 부평과 창원에서 생산된 49만 대 가운데 86%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 석 대 가운데 한 대꼴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하자 2차, 3차 협력사까지 수천 곳에 이르는 협력사 분위기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폐업이 속출한 지역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추측을 하죠.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 오일금 하니까 이제 상가들이 못 버티죠. 제조업 강국인 한국. 하지만 이미 일자리에서도 위기 신호가 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9달 연속 줄더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4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는 439만 9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3년만 해도 17%였지만 2021년 2분기부터 15%대로 떨어진 뒤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비재 경공업이나 기계 장비 중심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까지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추경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AI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10조 규모 추경안을 빨리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전국 속에 국회 논의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밀어붙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월 안에 자폐증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관세 전쟁의 대책을 논의하는 강요회의.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자폐증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By September, we will know what has caused the autism epidemic, and we'll be able to eliminate those exposures.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증의 원인이 주사일 수 있다며 맞장구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백신과 자폐증의 관련성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고집했던 이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도가 뻔한 지시였습니다.
이에 반발해 백신 최고 책임자가 사직하기도 했습니다. And I'm not going to directly confront Mr. Kennedy. He'll have to confront his maker for those lies. 전문가들은 몇 년이 걸려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연구를 불과 5달 안에 끝낸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나흘 전 홍역으로 3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고 집단 발병 환자 가운데 95%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은 거로 확인되자 결국 백기를 들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전까진 영양실조 때문에 홍역이 유행한다거나 비타민 보충제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what the case fatality ratio is for measles, we shouldn't be having 3 deaths with 600 cases. That would probably equal out to 3,000 case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홍역의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며 자화자찬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10년 만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핵 협상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시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속에 양측은 첫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핵협상 대표가 오만의 수도 무스타트에서 만났습니다. 이란 측 대표단은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끌었습니다. 오만의 중재로 10년 만에 이뤄진 이번 핵협상은 간접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분위기를 긍정적이었다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پیشبرد این گفتگوها تا رسیدن به یک توافقی که مطلوب دو طرف باشه و از موضع برابر صورت بگیره نشون دادن. 이란은 2000년대 초부터 우라늄 농축 비밀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직후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늘려 원자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모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개월 시한을 제시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폭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But with Iran, I want them to flourish, but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협상을 앞두고 위트코프 특사는 언론을 통해 이란 핵무기 방지가 레드라인이라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생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강행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치열한 탐색전 속에 두 번째 협상은 오는 19일 오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널뛰게 하는 가운데 초중고생 사이에 독감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행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서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독감 백신을 맞히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까지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 중 17명가량이 독감 의심 환자로 조사됐습니다. 유행 기준인 1000명당 8.6명의 2배 수준이며 3월 이후 4주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외래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가 56명, 초등학생도 54명 가까이 돼 다른 연령층을 압도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독감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는 독감 검사 시 바이러스 검출률이 심상치 않다는 것. 지난 5일까지 일주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2.5%로 작년 같은 기간 7.8%의 3배 수준이며 4주째 증가했습니다. 독감이 당분간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현재 돌고 있는 병원체는 대부분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보건당국은 이번 절기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소아청소년들 중에서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꼭 신경 써서 맞을 수 있게 해주시면.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이 손 씻기, 기침 예절 같은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가능한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요란했던 봄비는 대부분 그치고 중부에만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급 강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 일부에는 눈까지 내리는 등 심술궂은 봄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요란한 비를 쏟았던 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강풍의 기세는 여전히 거셉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일요일인 오늘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 해상에서도 5m에 달하는 높은 물결이 우려됩니다. 중부는 오늘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와 일부 대륙은 눈까지 내립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봄답지 않게 눈이 다소 굵게 이어지며 제법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찬 공기에 기온도 하루 만에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인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해 쌀쌀하겠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불어와 비나 눈에 섞여 내리거나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술궂은 봄 날씨는 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다 이후 점차 완연한 봄 기운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침체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 대표 은행과 풀뿌리 금융기관이 나섰습니다. 김범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소상공인 연합회가 집계한 지난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줄 폐업으로 문을 닫거나 아예 분양 자체가 되지 않아 비어있는 사무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지역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2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광주은행과 문화신협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금융기관은 먼저 기금을 함께 출연해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협약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 관리와 여신 심사, 교육, 공동 대출 그리고 담보 신탁 협력도 추진됩니다. 더 많은 우리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협력은 소상공인 금융 선순환과 서로 다른 고객층 공유를 통한 영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배경으로 나온 제주와 지역 언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천생연분 제주도 커플 애순이와 관식이의 파란만장한 인생. 보편적인 서사와 문학적인 대사, 디테일한 연출이 더해져 인생 드라마란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뭐든 기어코 키워내는 여름. 방 한 칸 살림 하나 늘려가는 재미에 내 성실한 부모는 땀 젖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 작품의 폭발적인 화제성과 함께 독특한 느낌의 제주어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짝반짝이라는 의미 펠롱펠롱, 야무지고 똑똑하다는 요망지다처럼 발음이 귀여운 단어들이 작품의 서정성을 더했고 배우들의 열연과 말맛이 살아있는 제주어가 어우러져 극의 몰입감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봄볕을 오라방가심이 타는 걸 왜 애순이만 몰라줄까니?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일타 강사처럼 제주어와 제주 특유의 문화를 설명해주는 도민의 콘텐츠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나도 아까 못하는 걸. 아까워 나왔죠? 뭐라 그랬어요? 이응이 들어간 건. 그렇죠. 아까워서.
드라마 해설뿐 아니라 재개발하는 콘텐츠가 MZ세대의 감성을 저격해 제주어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뭐뭐가 겠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캔 이런 식으로요. 야, 너 가희랑 사귀면? 야, 내가 가희랑 사귀겐? 야, 너 공부해? 아, 내가 공부했겐? 제주도 문화나 언어를 소개해봤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아,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신기해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저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의 호감은 커지고 있지만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심각한 위기 언어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도민들에게 제주어 소멸 정도가 심각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7명 가까이 그렇다고 했고 보전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80% 이상 압도적인 비율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면엔 감정 상태를 표현한 제주어, 뒷면엔 표준어와 해설이 담긴 이른바 마음카드입니다. 제주어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 같은 언어 교육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제주어 수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작년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1,400부 제작해서 배부했고 올해는 중학교로 확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쉽게 단어를 검색해 의미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사전도 나와 제주어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들어 썸 시민 개무로사 못살리카양 마구 쓰다 보면 아무려면 못 살리겠습니까란 이 말처럼 우리 고유의 제주어를 지키라는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990년대 우리 대중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외국 배우를 꼽으라면 장국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지 20년 이상이 흘렀지만 아직도 장국영이 숨진 날에 맞춰 추모 영화가 상영되고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는 왜 장국영을 그리워하는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국영이 한국 팬들에게 이름을 날린 건 영화 영웅본색과 천녀 유혼입니다. 이어 아비정전, 패왕별이, 해피투게더 등을 통해 꽃미남 배우에서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대체불가 배우로 자리를 잡습니다. 90년대 홍콩 영화의 인기에는 장국영의 역할이 컸습니다. 올해도 장국영이 숨진 4월 1일을 맞아 풋풋한 20대 모습을 볼 수 있는 데뷔작과 주요 작품이 다시 스크린에 올랐습니다. 배우 장국영을 매개로 우리나라와 홍콩의 사회적 상황을 함께 돌아보는 연극도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장국영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홍콩으로 추모 여행에 나섭니다. 그러나 중국의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 휘말리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시위대는 묘한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자유로움이었거든요. 이 작품은 그런 홍콩 영화와 함께 젊은 날을 보낸 분들과 떠나는 추억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콩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장국영이 숨진 날에 맞춰 투신한 호텔 주변에서 많은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장국영으로 대표되는 홍콩의 대중문화, 나아가 당시 홍콩의 자유로운 문화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同埋大家都透過佢嘅作品啊，或者透過佢嘅歌啊，透過佢嘅電影入邊睇到一啲好美好嘅嘢咯。而呢樣美好嘅嘢係可能而家香港未必會揾到，或者係大家都仲好嚮往嘅一啲嘢。 우리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가 완성되기 전인 90년대 중반까지 장국영과 홍콩 영화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어 96년 영화 사정금열 폐지로 우리 대중문화도 꼽히기 시작했고 결국 장국영은 우리 대중문화와 함께 성장한 배우여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국 팬들이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모여서 제사 때, 그다음에 행사할 때
또 뭐 영화 상영할 때 이렇게들 도와주고 서로가 관심을 가져 아마 한국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들 때 누구나 자신만의 화양연화를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이 장국영을 그리워하는 건 결국 우리 시대가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자유와 청춘을 갈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요즘 수많은 대작 게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게임 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는 90년대의 이른바 명작 게임의 역할이 컸습니다. 최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996년 출시의 턴제 롤플레잉의 전설이 된 게임 하랜드 택틱스.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마족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인공 일행의 모험을 다룬 게임입니다. 몰입도 높은 스토리와 아기자기한 그래픽, 세련된 음악으로 당시 택틱스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보물, 패자의 증표를 찾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게임, 대항해 시대 4. 화려한 일러스트, 다양한 이벤트로 출시한 지 26년이 지났음에도 향수를 자극합니다. 마법과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가스트라 제국에 맞서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임, 파이널 판타지 6. 매력적인 캐릭터, 화려한 연출이 가미된 전투로 올드 게이머들에게 인생 게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는 제작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8, 90년대에 게임을 접하고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어떤 향수, 그리움 같은 것들을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는 데서 녹여내고 있는 분위기 있기 때문에 기반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어떤 게임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았을까. 1990년대는 수많은 명작 게임이 출시돼 게임 산업의 황금기로 불립니다. 고전 명작 게임은 게이머에게는 추억으로 개발자에게는 영감으로 작용해 오늘날 게임 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넷마블의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첫 세계 대회에서 나혼랩 갤러리 길드의 오릉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국제 무대에서 선발된 16명의 선수가 게임 내 콘텐츠인 시간의 전장에서 기록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출시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누적 조회수 143억 회를 기록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원작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주된 강수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의 빗줄기는 잦아들었는데요.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여부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오전 사이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 지방부터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한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8도, 대구는 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2도, 대구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